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론까지 이제 좀 강의 방식을 좀 바꿔서 오는데 좀 듣기는 괜찮으신가요? 여러분이 이제 직접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뭐 끝까지 이제 이번 달에도 이제 한 4일 남았죠? 오늘 포함해서. 이렇게 가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동의를 하셔서. 근데 동영상을 또 들으신 분들은 또 공부 안 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또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공부 많이 안 하셨어요? 자, 할게요. 대답이 없습니다. 자,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테마 3으로 갈게요. 포트폴리오 이론을 가시면은, 프린트 가시면은, 지금 자신 있는 게, 지금 2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의 테마 3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최적 포트폴리오 갔었죠. 밑에 이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투자 비중으로서 이제 얘도 곱해서 더해서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관련해서 총 투자 금액과는 상관없이 계산 방식인데, 이 계산은 나중에 제가 이 문제집 가서 해드리고요. 위에 보시면 포트폴리오의 의라는 게 있나요? 요 프린트만 보세요. 프린트만 보시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요약하시면 돼요. 이걸 잘 모아놓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가는데, 자, 포트폴리오는 부동산에서 발전됐습니까? 주식시장에서 따왔습니까? 주식에서 따왔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주식에서 따왔기 때문에 들어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포트폴리오 이론. 그래서 아까 왜 기출문제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A, C, D, E는 그냥입니까? 효율적 포트폴리오입니까?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하기 아주 좋은 대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선택했습니까? 얘네들이 선택이 됐습니까? 됐고 아주 좋아하는 대안들이죠. 그럼 얘네들을 2개 투자하는 게 좋아요? 이걸 구성자산수를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할수록 좋거든요.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스타트가 주식에서 따왔어요. 주식. 갑돌이가 만약에 4억이 있으면 이 자산에 다 분산 투자라는 겁니다. A, C, D. 하나를 버리지 마시고 A, D에 아까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분산 투자해요. 그럼 집중이 맞아요? 분산이 맞아요? 그럼 딴 걸 이런 걸 커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집중이 나와야 돼요? 분산이 나와야 돼요? 분산. 그러니까 집중 나오면 안 되고 분산 투자. 그럼 분산 효과를 작게 해야 돼요? 분산 효과를 크게 해야 돼요? 크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럼 요거는 A씨가 좋나요? A, C, D, E가 낫나요? 왜? 수가 많을수록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좋은 대안들이니까, 그죠? 그럼 구성재산수를 작게 할수록, 많이 할수록, 모든 위험을 줄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전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제가 체계적과 비체계적을 전 페이지 가시면은, 1페이지 가시면은 총위험에 보시면 체계적과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나요? 밑에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들 주식을 하다 보면요. 모든 자산의 위험이에요. 모든 IMF가 터졌다. 거기 보시면은 인플레, 이자율, 경기 변동은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자산에 보죠.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이걸 체계적이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 체계적. 근데 만약에 이건 다 피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주식회사 할인에 투자했어요. 당 만드는 곳이에요. 자, 이건 모든 자산이에요? 개별 자산이에요. 그럼 조류독감이 터지면 여기 주가가 떨어지는데 돼지고기, 소고기 만들 투자하면 커버할 수가 있죠. 그러면 비체계적은 그냥입니까? 피할 수가 있습니까? 피할 수 있죠. 모든 자산이에요? 개별 자산이에요? 개별. 파업. 그 회사가 파업한다는가 법적이나 경기 변동 같은 걸 얘기를 하죠. 그럼 이거를 비체계적이라는 거죠.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험을 줄인다는 건 체계적을 줄여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죠. 그럼 총위험이라는 건 2가지가 있다. 자, 프린트해 보시면은 무슨 위험과 무슨 위험이 있다. 체계적과 비체계적. 체계적은 그냥입니까? 모든 자산에 옵니까? 피할 수 있다, 피할 수가 없다. 자, 이건 개발 자산에 오니까 분산 투자만 잘하면 피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아까 조류독감 터진 데가 닭 만드는 곳이면 돼지고기, 소고기는 같아요. 반대인 게 좋아요. 반대인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피할 수 없다는 것은 그물이 그냥요 체계적이에요. 그럼 그물이 그냥요 촘촘히 돼 있어요.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고요. 비체계적은 듬성듬성 돼 있죠.
그럼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제거가 가능한 것은 체계적을 제거시켜요, 비계를 제거시켜요. 비계. 자, 거기 보시면은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거시키는 것은 비체계적을 제거시킬 수 있죠. 그러면 체계 제거가 맞아요, 비계 제거가 맞아요. 절 포함해서 옆구리를 만져보세요. 그냥입니까? 비계가 쌓였습니까? 그럼 뭘 제거시켜야 되죠? 또 순진하게 또 만지시네. 그럼 체계 제거가 맞아요, 비계 제거가 맞아요? 체계는 못 제거시켜요. 비체계적 이온만 제거시킬 수 있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박스 보십니다. 체계적은 그물이 어떻게 돼 있죠? 촘촘하죠.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모든 동산이고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라는 게 있나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 했었어 아까.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내가 다 기억해요. 아까 요구르트 주스 기억나요? 요구르트 먹고 어떻게 했어요? 체했죠. 체한 것만 알죠. 체계가 뭐죠? 체계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위험률에다가 그냥입니까? 위험할 종류를 더합니까? 그럼 위험할수록 요구하는 게 커지겠죠. 그럼 반비례예요, 비례예요. 그러면 이거는 비체계적이다, 체계적이다? 체계적을 얘기한 거죠. 비체계적 위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보시고요. 자, 인플레 이자율 경기 변동은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개인에 대한 그 개별 회사의 파업이나 법적이나 경비 변동은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에서 제거할 수 있는 거는 체계를 제거시킨다, 비계를 제거시킨다. 그럼 총위험은 줄이지만 체계적은 못 줄이죠? 완전 0까지 주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이 페이지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거의 끝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트폴리오에 이거를 하시면은 집중이 맞아, 분산 투자가 맞아. 체계 제거, 비계 제거, 비체계적 위험 제거, 안전한 수익을 획득한다 그래요. 그죠? 안전하게 투자하고 포트폴리오 효과를 크게 하려면 자산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수익률이 같은 방향에 좋아요, 반대 방향에 좋아요. 이게 상관계수예요. 그러니까 상관계수는 이 포트폴리오 개별 자산의 수익률과 함께 움직이는 정도를 대수화시킨 건데, 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얘가 주식회사 할인인데 얘가 닭을 좋아해서 내내치킨, 교촌치킨, BBQ에 투자했어요. 그냥이야 조류독감 터져서 다 떨어졌어. 그럼 비슷해야 돼요? 반대인 게 좋아요? 그럼 상관관계를 나타내요. 그 수익률의 움직임의 관계를. 그럼 같이 움직이는 게 좋나요? 반대로 움직이는 게 좋나요? 그럼 상관이 적어야 돼요. 상관이 많아야 된다? 상관이 적어야 된다? 적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비슷해야 돼요? 반대인 게 좋아요? 그럼 상관이 많아야 돼요? 상관이 좀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되죠. 대답해야 맞죠. 상관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상관이 작아야 되지. 대답해요. 상관이. 그럼 커야 돼? 작아야 돼? 플러스가 좋아? 마이너스가 좋아? 마이너스가 좋죠. 그럼 같은 방향이나 반대 방향이나. 다 했네. 그지? 상관이 적어야 되니까 개수가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0 플러스 1까지가 있는데, 자, 똑같이 수익률이 똑같은데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1이면 제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플러스 1이면 절대 안 돼요. 0도 분산 효과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일 때는 같은 수익률이지만 완전히 반대 방향일 때는 따라서 완전히 제거. 자, 그럼 갈게. 자, 같은 방향이 좋아, 반대 방향이 좋아. 상관이 커야 돼, 상관이 작아야 돼. 플러스가 좋아, 마이너스가 좋아. 마이너스 1일 때가 가장 낫습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비체계적은 그냥요, 완전히 제거돼요. 플러스 1일 때는 제거가 됩니까? 위험이 전혀 제거가 안 되거든요. 포트폴리오 효과 있다, 없다? 없어요. 플러스를 제외하고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따가 나올 때 플러스 1보다 작으면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다음에 부동산은요, 단기가 아니라 장기이기 때문에 조금 단점은 있지만 같은 게 좋습니까? 반대인 게 좋습니까? 그럼 부동산도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유형별로 같다, 다르다. 그 다음에다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문제 답을 아니까 제가 이제 풀어드릴게요. 아까 제가 6번 문제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었어요? 4번. 그럼 1번 가볼게. 자, 아까 제 프린트에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은 무슨 위험이었죠? 체계적이었나요? 그런가요? 분산 투자를 통해 제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투자 자산에 관해 상관계수가 1이에요? 1보다 작아요? 그럼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난다. 나타나고요. 3번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이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상관계수가 양입니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음의 상관관계죠. 그렇죠? 그러면 위험 분산 효과는 커진다라고 고치셔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포트폴리오를 편입되는 투자 자산의 수를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을 줄여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요? 체계적 위험은 못 줄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총위험도 같이 줄어들긴 하겠죠. 이렇게 해서 비체계죠. 이해 가셨어? 포트폴리오는 무조건 뜹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포트폴리오 꼭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제 프린트로는 화폐의 시장 가치를 제가 한 페이지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페이지로 가시면은 3페이지를 보시면은 화폐의 시장 가치 계산이 6가지 계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계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6가지 계수를 우리가 이따가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어떤 계수를 사용하느냐를 맞히셔야 되는데, 자, 들어볼게요. 복리계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다 1 플러스 R의 N승은 다 복리계산입니다. 단리다, 복리다? 복리예요. 그러니까 10% 이자에서 또 1년이 지나면 1 플러스 R의 2승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100만 원에서 10%는 110만 원인데 그 다음에는 110만 원에다가 1.1을 또 곱해요. 단리다, 복리다? 복리. 그렇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단리가 나와야 돼, 복리가 나와야 돼. 복리가 나와야 되고 6가지 계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도 있긴 한데 나중에 이제 문제집에서 계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야매로 푸는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론부터 가져가세요. 몇 가지 계수가 있죠? 6가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전체적인 이제 틀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그죠? 편안하게. 편안하세요? 안 편안한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계수. 계수는 곱하는 수가 계수예요. 개 같은 수가. 그럼 곱하는 수가 몇 가지 계수가 있다? 6가지 개 같은 수가 있다는 거죠. 3개 있고 3개 있고. 보고 있어요? 우리 울렁울렁 하겠지. 자, 미래가치입니다. 미래가치. 자, 지금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어요. 그럼 딱 한 번이니까 연금이에요? 일시불이에요? 일시불이죠. 아니, 그냥 100만 원 하니까 일시불이잖아요. 매년 100만 원이 연금이고요. 그럼 이거를 1년 후에 연 10% 이자로 본다면 110만 원으로 바뀌어버려요. 어머머머. 그냥이야 일시불의 미래가치야. 미래가치죠. 그럼 개수가 그냥이야 곱하는 수야. 그 개 같은 수가. 그래서 여기다가 1.1을 곱하면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요거는 그냥입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입니까? 요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요? 현재 가치다, 미래 가치다? 미래 가치죠. 그럼 일시불에다가 곱하기 일시불에 그냥입니까? 내가 계수를 곱합니까? 내가 계수를 곱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죠. 미래 가치 계수.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자,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거기 박스 보세요.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돼 있죠? 1년이면 몇 승? 1승. 2년이면 2승이죠. 그런가요? 그럼 봐. 1년이면 110만 원인데 1.1을 110만 원에다 또 곱하는 거죠. 100만 원을 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리계산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현재 가치 갑니다. 현재 가치 가면은 자, 이건 어떻습니까? 미래의 110만 원을 왜 할인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100만 원으로 가져와 버려요. 그럼 요거는 그냥입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입니까? 그럼 1.1을 그냥요 나누게 돼요. 역수관계가 되거든요. 그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110만 원을 곱하기 1.1분의 1로 곱해도 되죠? 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계수. 곱하는 수가 되거든요. 근데 역수관계라는 얘기예요. 무슨 관계다? 역수. 그래서 우리가 일시불의 이거는 미래가치예요? 현재가치예요? 현재가치 계수거든요. 계수다.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나와요? 현재가치가 나와요? 현재가치고 이때 일시불에 곱하기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는 거죠. 현가계수. 자, 현가계수는 재와 그냥입니까? 역수입니까? 자, 불러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역수관계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연금입니다. 자, 연금의 미래가치에서부터는 이제 타임 스케줄을 잘 그려야 되는데요. 미래가치 계수예요. 자, 합시다. 자, 갑돌이가 시청에서 근무를 했어요. 공무원들은 퇴직하면 퇴직금 타요? 연금 타요? 그럼 이따가 매년 1,000만 원씩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1,000만 원씩이라는 자체에 대한 것은 그냥요, 요거는 연금을 얘기를 해요. 연금이고, 만약에 3년 후에 받겠다면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그러면 연 10%라는 이자가 들어가겠죠? 자, 타임스케줄 잘 그릴게요. 자, 이거는 이렇게 돼요. 매년 말 불입합니다. 1년, 2년, 3년. 그러면 1000씩 그냥입니까? 매년 말입니까? 매년 말이죠. 그러면 자, 볼게요. 지금 요거는 이자가 안 붙어요.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고. 요건 1년 지났으니까 1년 이자 붙죠? 이건 2년 이자 붙거든요. 근데 계산 아직 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에 해드리는데. 자, 요건 3년 후에 뭉친 금액이에요. 따라서 3년 후에 뭉쳐라. 뭉친 금액. 그럼 이 뭉친 금액이 연금의 미래가치가 되는 거죠. 연금이 무슨 가치가 된다? 미래가치. 그러면 연금의 미래가치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연금에다가 곱하기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해요? 내가 개수를 곱해요? 그 내가 개수가 있는데 그건 아직 보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제가 그 푸는 방식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감치금 개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감치금 개수는 자, 얘와 역수입니다. 역수 관계라는 것은 자, 적금을 들어요. 그러면 갑순이가 C가게 적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입니까? 연금을 분립해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 되죠. 그때 감채금 개수예요. 감채금 개수입니다. 감채금 개수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매기간 연금 불이백이죠. 그래서 매기간 연금 불이백을 구한다. 라고 할 때 갑니다. 자, 그럼 갈게요. 자, 지금 이거는 그냥입니까? 3년 후에 뭉친 금액입니까? 지금 이걸 보고 계시죠? 이걸 가져와요. 그냥 있어요? 지금 뭉쳐 있어요. 자, 따라서 쪼개라. 아까는 쪼갰어요? 뭉쳤어요? 뭉친 걸 가져와서 다시 쪼개는 거죠. 그럼 요거는 뭉친 금액이에요? 쪼갠 금액이에요? 쪼갠 금액이죠. 이해 갔어? 다시 할게. 자, 이건 그냥 뭉친 금액이야.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이거 동그라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갖고 왔어요. 그냥 이건 쪼갰어. 쪼개서 쪼갠 금액을 구하는 거죠. 그냥입니까? 역수가입니까? 대답할 때까지 뭉칩니다. 이건 그냥 있어요. 3년 후에 뭉쳐 있어요. 이건요. 쪼개서 쪼갠 금액이죠. 역수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얘기죠. 대답하시면 다시 합니다. 이건 그냥이야. 이걸 모아서 뭉쳤고, 이건 뭉친 걸 쪼개서 다시 연금을 구한 거죠. 대답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다시 반복 안 해. 짜증나게. 그냥이야. 반대야. 반대라는 걸 가져가셔야 돼요. 오케이?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 얘는 두 가지는 그냥이다. 역수다. 역수예요. 그럼 역수는 아까 그냥입니까? 나눴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감치금계수, 감기로 나눠도 되고요. 감치금계수. 이건 연금의 내가계수로 나눠도 돼요. 이해 갔나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연금에 대한 연금의 현재가치계수가 있어요. 현재가치계수는 언제 사용하느냐? 자, 들어갑니다. 들어볼게요. 자, 아까 갑돌이는 그럽니까? 3년 후에 뭉친 금액을 받았습니까? 적립해서 받았죠. 근데 을돌이는 지금 치킨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냥요, 땡겨서 가봐요. 땡겨서 달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뭉치긴 뭉치는데 미래에 뭉쳤겠어요? 현재에 뭉쳤겠어요? 현재에 뭉친 금액이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그냥이야 하나씩 땡겨야 돼. 땡겨줘. 이거 몇 년 땡기면 돼? 1년. 이거는 2년. 이건 3년 땡긴 거죠. 그러면 그냥 있어요. 얘도 뭉친 금액이에요. 언제 뭉쳤죠? 현재에 뭉친 금액이죠. 그런가? 자, 할게. 얘는 봐봐요. 얘는 그냥입니까? 지금 3년 후에 받겠습니까? 그냥이야 이자를 받아서 3년 후에 받는 거야. 돈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돈이 여유가 있어요. 대답해봐요. 근데 얘는 그냥요. 지금 돈이 없어요. 땡겨서 달라는 거죠. 뭉치긴 뭉치는데 현재 뭉친 금액을 구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건 현재 뭉친 금액이 그냥입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입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라는 거죠. 그래요. 현재 가치. 그럼 우리가 연금의 현재 가치니까 연금에다가 곱하기 연금에다가 현가계수를 곱하는 거죠. 무슨 계수 곱한다? 현가계수.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저당상수가 잘 나와요. 저당상수는 여러분들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봤나?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거 사용할 때 이걸 사용해요. 그럼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할 때 은행 직원이 그냥입니까? 원리금을 구해야 됩니까? 그래야죠. 그럼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균등액을 구해야지만 얘한테 제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융자액을 빌려서 여기다가 저당상수를 곱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얘는 지금 현재에 뭉쳤죠? 자, 그냥입니까? 얘는 뭉쳐 있습니까? 자, 아까 얘는 목적이 1억을 빌렸습니까? 감점계수는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만들기 위해서 적립하기, 적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쪼갠 금액을 구한 거죠. 그런가요? 모으니까 그냥요, 현재, 미래 가치예요. 자, 이건 1억을 빌려서 갚아나가는 거예요. 빌렸을 때 갚는 금액이 원리금이니까 이건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얘는 그냥입니까? 현재 뭉친 금액입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리금은 그냥요, 매번 내요. 연금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얘가 만약에 이 돈을 빌렸어요. 그냥입니까? 빌렸습니까? 그냥 이대로 갚아 나가야 돼요. 이렇게 갚아 나가려고 이걸 구했거든요. 그런가? 근데 왜 조기 상환한다는 얘기 들어오셨나? 그냥야 땡겨서 갚아. 다시 한번 어떻게 갚아? 다시 한번? 이건 땡겨서 갚아버리는 거죠. 그럼 1억을 갚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럼 그냥입니까? 갚은 금액입니까? 갚은 금액이고 그 갚은 금액을 그냥요 빌렸어요. 다시 쪼개서 얼마씩 분립해 나가는 거죠. 원리금을 분립해 나가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이 두 가지가 그냥이다 역수다. 역수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거를 나눠도 되죠. 이건 저당상수로 나눠도 되고 이거는 연금의 현가계수로 나눠도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자, 지금 프린트 하나가 있어요? 자, 갑니다. 자, 펜 들어봐. 자, 지금 여러분들 1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1년에, 자, 갑니다. 1원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쭤볼게요. 1원은 연금이겠어요? 일시불이겠어요? 일시불이고, N년 후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걸 자세히 아셔야 되는데,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있습니다. 전반부에 만약에 그냥 1원 하면 한 번이니까 연금이겠어요? 일시불이겠어요? 일시불 얘기하죠.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매년 1원씩이라는 게 나왔어요. 매년 1원씩이라는 것은 일시불 얘기해요? 연금을 얘기해요? 연금을 얘기하죠. 그런가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N년 후에 받겠대요. 그럼 N년 후에 받겠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그러면 현가계수를 이용하겠어요? 내가계수를 이용하겠어요? 내가계수를 이용하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현재 환원해서 받겠다. 아니, 할인해서 받겠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현가계수를 이용합니까? 현가계수를 이용하죠. 그렇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지금 요건 1원은 그냥이에요. 일시불이에요. N년은요. 그럼 뭐의 내가계수?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은 일시불이 1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냥입니까? 이것도 일시불입니까? 자, 현재라는 단어는 이건 그냥입니까? 현가계수입니까? 현가계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매년 1원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매년 1원씩은 그냥이요, 연금을 얘기를 해요. N년 후라는 단어가 있죠? 그건 그냥입니까? 미래가치계수입니까? 미래가치. 그럼 뭐의 미래가치? 연금의 미래가치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연금의 현재가치로 합니다. 자, 매년 1원씩이라는 건 그냥이요, 매년 1원씩은 연금이에요. 연금이고, 자, 지금 거기 보시면 환원한다는 단어가 있죠.
그럼 환원이라는 건 됩니까? 현가계수를 이용합니까? 현가계수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갑니다. 자, 감침계수나 저당상수는 자, 따라보세요. 쪼개라. 그럼 얘는 뭉친 금액이에요? 쪼갠 금액이에요? 쪼갠 금액을 구한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목적이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감침계수는 그냥요, 만들기 위해서 쪼개요. 저당상수는 그냥입니까? 차입해서 갚아나갑니까? 갚아서 갚아나가는 거죠. 이거 쪼갠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역수관계라는 단어가 있나요? 있어요? 갑니다. 자, 보세요. 약자로 썼는데 제가, 자, 미래가치와 현재가치요.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를 봤을 때, 자, 갑니다. 일례는, 따라해보세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그럼 일련은 뭘 얘기할까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얘기하지. 좀 운영 좀 해봐요. 그죠? 그럼 얘네끼리 그냥입니까? 역수입니까? 역수죠. 그런가요? 그래서 일시불이 또 생략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계수, 현가계수. 근데 어떻게 돼요? 아까 저기 보시면은 연금의 내가계수라는 게 있었죠. 얘는 그냥입니까? 감침계수와 역수입니까? 감침계수와 역수예요. 그렇죠? 자, 역수고. 그 다음에 연연이라는 건 연금의 현가계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는 그냥요, 저당상수와 역수예요. 저당상수, 역수라는 거죠. 요거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할게요. 그냥요, 일시불끼리 역수예요. 일례는 무슨 말이죠? 일시불의 내가. 일련은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내는 뭘 줄임말이에요? 연금의 내가계수. 감기는요, 감채김계수. 그럼 연내 나오면 뭐가 또 나와야 돼요? 감기가 역수관계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연연은 뭘 줄임말이죠? 연금의 현가계수. 저상은요, 도상상수를 줄임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럼 감침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만들기 위해서 모으니까 무슨 가치죠? 미래가치고, 저당상수는 빌려서 갚아나니까 현재가치죠. 자, 여기 내가가 있기 때문에 이건 힌트가 있어요. 현가가 있으니까. 그죠? 그럼 자, 볼게요. 따라서 감채, 기금, 미음. 그럼 현재가치야? 미래가치야? 미래가치고. 아, 분위기 안 좋다. 내가 봐요. 이게 무슨 가치예요? 이게 무슨 가치예요? 이게 무슨 가치예요? 미래가치지. 글씨가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감침교수는 미래가치라는 글씨가 없잖아요. 감채 미래가치야? 아니잖아, 없잖아요. 그럼 얘는 현재가치로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냥입니까? 만들기 위해서 모으는 겁니까? 현재가치다, 미래가치다? 자, 여기 현재가치 보이시죠? 근데 저당상수는 현재가치라는 글씨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빌려서 갚아나가니까 현재가치가 되는 거죠. 그런가? 그러면 자, 할게. 감침교수는 현재가치야, 미래가치야? 저당상수는? 지금 잘 됩니다. 적혀져 있으니까요. 근데 1시간만 지나면 내가 화장실 가서 감침교수 현재가치야, 미래가치면 가만히 있어봐. 제 배가 좀 아파갖고요. 가만히 있어봐.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치는 미음 들어가거든요. 뭐가 들어간다? 그럼 따라서 감채, 기금, 미음, 미래가치. 그럼 저당상수는 미음이 안 들어갔죠. 현재가치는 그냥입니까? 이응이 들어갑니까? 따라서 저당상수, 이응. 무슨 가치? 현재가치죠, 현재가치요. 찾았습니까? 내 자신도 초라해, 그죠? 그럼 내가 딱, 이따가 화장실에서 딱 나오셔서 딱, 감침기수가 현재가치예요, 미래가치예요, 무슨 가치라고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교수님, 제 배가 갑자기 뭘 물어봤죠? 감침, 그걸 알 시간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 감침교수의 현재가치야, 미래가치야? 어떻게 했어? 얘는 현재가치가 되는 거죠. 얘와 둘 현재가치, 미래가치 바꿔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1년 내내 감기 잘 걸려요. 그럼 연내 나오면 누가 역수가죠? 감침교수 역수관계입니다. 연내하면. 연내라고 하지 말고 감기라고 해요. 연내. 감기. 다른 게 붙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얘는 얘끼리, 얘는 얘끼리. 잘해요. 연내 나오면 다른 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야매예요. 연내가 튀어나오면 바로 감침교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해 갔나요? 이렇게 보시고,
되셨어요? 그다음에 밑에는 그냥 잔금은 원리금은 연금이군요. 그냥입니까? 땡겨서 갚습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를 이용해요. 잔여기간이고 잔금분은 그냥 암기하세요. 따라서 연연은 뭘 줄임말이에요?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합니다. 밑에는 정기간이고 잔여기간 아예 암기해버리세요. 상환비율하고 잔금비율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이건 뭐냐면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전체 기간이 만약에 10년이에요. 자, 그러면은 A은행이 갑돌이한테 만약에 1억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만약에 6년을 갖고 4년이 남았어요. 그럼 6천만 원을 상환했어요. 그럼 1억에 6천만 원은 따라서 60% 상환 비율. 그럼 얼마 남죠? 4천만 원 남죠? 그런가요? 그럼 40%는 무슨 비율? 잔금 비율이죠. 그럼 두 가지 더하면 뭐다? 1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빨리 풀어보세요. 오늘 프린트 작년 문제인데 어렵진 않아요. 계산 문제는 제가 나중에 문제집에서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그 8번 문제입니다. 옛날에 책에서도 풀었었는데 8번 문제. 자, 8번에 1번은 맞나요? 맞긴 걔가 몽둥이를 맞아요? 틀렸어요. 1이잖아요. 미치 환장했어 정말. 0이 아니죠. 1이야. 아, 왜 몽둥이 맞긴 물 맞아. 2대1 열심히 하세요. 그죠? 실망이 커요. 자, 연연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죠? 저당상수가 나오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연금 현재 가치는 감시계수가 아니라 저당상수가 역수입니다. 그래서 역수관계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3번은 대짜 더럽게 나왔어요. 뭐가 들었을까요? 원리금이에요. 원금이 아닙니다. 그것도 예상했던 문제인데, 자, 저당상수를 원금 균등했어요? 원리금 균등 방식했어요? 원리금 균등 방식, 원금 균등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주택저당대출을 받은 경우는 저당대출의 매기가 원리금 상환의 저당상수일 때는 원리금을 씁니다. 단리예요? 복리예요? 그러면 무조건 얘네들은 다 복리예요. 그래서 무조건. 단리라고 하면 틀립니다. 몇 번이 맞죠? 자, 현재 5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20을이라고 적으세요. 5억은. 뭐라고요? 20을 적고, 거기다 단어 찾아드릴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5년 후라는 단어가 있어요?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그럼 내가계수라고 적어야 되죠. 무슨 계수? 그럼 따라봐. 20을의 내가계수. 20을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십니다. 현재 5억이란, 이것도 지문이 똑같이 떴거든요. 우리가 기출문제. 그래서 5억은 20을이고, 매년 전년 대비 5%씩 상승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거는 금액에 붙어야 연금이거든요. 퍼센트는. 몇 년씩은 이제, 매년씩이라는 건 금액이지 퍼센트잖아요. 그죠? 그럼 5년 후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이다 20을의 미래가치다. 20을의 미래가치 계수를 구하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 다음 시간 관계상 제가 3, 4월 달에 뒤에 있는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동영상을 들으시고 그 문제를 다 푸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할게요. 저 보세요. 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 그냥 이론 나오면 뭐죠? 그냥 읽어요. 매년 이론씩 나오면. N년 나오면. 내가. 현재 환원 할인 나오면. 현가. 상환비율과 잔금비율을 더하면. 왜 0이라고 하지? 1이죠. 그 다음에 20일끼리 역수죠. 연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죠? 근데 아까 연연 나오면 저당상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거의 레파토리예요. 아시겠습니까? 들으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푸니까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게 찾아내는 것만이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압감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6가지 개수가 개 같은 수가 지금 여러분들이 표현해서 지금 처음에 듣는 게 힘든 것이지 역수관계랑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갈게요. 저 보세요. 연금의 미래가치와 감심계수는 그냥요 역수관계예요. 자, 들어보세요. 얘는 매년 말 받겠대요. 3년 후에 뭉친 금액을 받겠대요. 그냥입니까? 뭉쳐 있습니까? 정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냥요 뭉친 걸 가지고 왔어요. 그냥요 쪼개요. 쪼갠 금액을 구하니까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얘는 무슨 금액 구하고? 뭉친 금액. 얘는요 쪼갠 금액 구하는 거죠. 대답해봐. 얘 무슨 금액? 얘는 잘한다. 얘는 쪼개. 그럼 얘는 쪼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도 그냥입니까? 현재에 뭉쳤습니까? 뭉쳤죠. 이건 어떻게 했어요? 쪼개서 갚아나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거요.
만약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매년 원래 갚으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냥 땡겨서 갚아. 땡겨서 갚죠. 얘기 좀 해봐. 응? 그래서 내가 지금 딱 조기상환 수수료라고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 은행이 조기상환 수수료 없어. 너무 좋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1억을 빌려갖고 매년 갚겠다고 계약을 한 거야. 근데 그냥 지금 빨리 갚아야 돼. 그래, 난 돈이 필요 없거든. 그냥 땡겨서 갚아. 땡겨서 갚는다는 거야. 하자. 그냥 땡겨서 갚아. 그럼 이건 그냥 갚은 금액을 다시 빌려서 갚아나가는 거죠. 역수관계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돌리세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3, 4월 달에 뒤에 문제 풀었다고 그랬죠. 그 다시 돌려서 계속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제가 대여섯 문제 풀었거든요. 지금 왜 안 해주세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다른 문제를 못 풀거든요. 마음이 아파요. 아시겠죠? 3, 4월 달에 꼭 그 뒤에 있는 문제를 같이 동영상 보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마스터 하셔야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를 가셔서, 그 운영수지라는 걸 볼게요. 그래서 이제 또 기본서를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디냐면 그 유명한 282페이지가 똑같거든요. 282페이지 가시면은, 자, 282페이지 가시면은 영업수지 계산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찾았습니까? 100% 시험 나옵니다. 100%. 그러면서 제 프린트를 보시면은 현금 수지 측정이라는 게 있죠. 같이 피시고, 제가 이제 하품도 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이제 야매까지 가르쳐 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얼마나 졸리겠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니까, 어머, 어지러워. 그러는데, 당연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그냥 임대료를 받아요. 받죠? 그럼 돈이 들어와요? 나가기도 해요. 돈이 두고 나가는 걸 계산하자면 현금 수지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 그래서 우리가 영업현금 흐름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영업현금 흐름. 자, 그럼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프린트에 놓는 거는 거기 보시면은 그 위에 보시면은 가능조도록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프린트 9번 문제입니다. 9번을 옆에다 껴놓고 보세요. 9번을 보시면은 9번에 다음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만약에 갑돌이가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호당 임대 단위수가 없어요? 임대 단위수가 있어요. 있죠. 지금 9번 프린트는 보고 있는 거예요? 25칸이 있다고 봐봐요. 25칸이 따라서 임대 단위수. 그러면 25칸에 임대료가 있겠죠? 그래서 예상되는 그 임대료가 우리가 곱하기 1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2,500원서부터 시작하죠. 거기서부터 가능 초소부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제 요약에 지금 가능 조도독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보십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아무 생각 없이 맞히는 방법이 앞자를 따는 거예요. 자, 할게요. 따라서 가공기. 따라서 가공기. 가공기가 뭐냐면 쓰레기를 압축시키는 기계예요. 이걸 유용순이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다? 유용순. 근데 얘가 탈세를 한다는 불법적인 소문이 돌아서 누가 신고를 해갖고 국세청에다 전환을 했어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세금을 부세해야 됩니까? 그럼 다시 영세해질 수 있죠. 따라서 가공기. 누가 만들었어? 유용순이 만든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몰라도 되는 게 지금 보세요. 지금 9번 문제가 하나 있을 겁니다. 9번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에 가로쳐져 있어요. 여기에 A에. 지금 A 보고 있어요? 가로쳐져 있고 가공기죠. 누가 만들었죠? 유용순이 만들었죠. 그럼 B가 U가 되겠고 0순이죠. 맞습니까? 그럼 맞춰보세요. 신기하게 맞출 수 있어요. 깜짝아.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참으셨습니까? 깜짝 놀랐어. 나 잘한다. 그래서 이거는 앞자만 떠서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20년째 강의인데 대화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니까 교수님 제발 좀 저한테 야매를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쳤더니 저 신적인 존재를 알아요. 제가 따라서 가공기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채워놓으라는 거죠. 그죠? 그럼 가가 들어가고 유, 영, 순이니까 따라서 가유순. 그럼 가, 유, 순이 들어가겠죠. 5번이 정답이죠. 어머 자신 있어?
맞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요령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요 가로치기가 나왔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끝나겠다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럼 정답 몇 번? 잘 하셔야 돼요. 그럼 끝나겠다는 게 아니라, 자, 프린터 가봐. 가가 뭐야? 가가 가공기야? 가는 초속이죠. 이건 앞에 대가리만 외우는 거고.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만 즐겨갖고 막 웃지 말고, 안 나올 수도 이건 나오는 죽이는데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가 뭐야? 가는 조소득. 총소득이죠? 총소득. 그러니까 아까 다 채웠어요? 아직 안 채웠어요? 안 채웠죠? 전체적인, 잠재적인 임대 수입을 얘기를 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냥요, 공실이 있어요. 빼줘야 되죠. 그 다음에 불량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불량부채든지 아니면 대손충당금은 뭐냐면, 임대료를 내어 임대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죠.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고요. 기타 소득은 그냥입니까? 이거는 그냥입니까? 요거는 임대료 외 수익입니까? 영업외 수익이에요. 주차료 같으라든지 자판기 수익 같은 게 되겠죠. 뭘 적어 있잖아요. 뭐 적지 말고 그냥 봐 그냥. 적는데 시간이 없어 그냥. 그죠? 되셨어요? 그래서 적지 마세요. 다 있어요 프린트. 딱 보고 느껴요. 그러면 나오는 게 그냥입니까? 유효입니까? 그러니까 뺄 거 빼고 더하고 더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총소를 얘기를 해요. 유효 총소를 얘기를 하고 조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에 대해 경비가 나가요. 영업 경비가 나가죠. 그런가요? 그러면 순소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이라는 순수한 임대료가 있어요. 부채 서비스액은 그냥입니까? 원리금을 얘기합니까? 원리금을 얘기하죠. 원리금. 원리금은 뭐와 뭐를 더한 거죠? 원금과 이자.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을 더한 거거든요. 원리금을 얘기하고요. 원리금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금과 이자를 더한 거죠.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 세후예요? 세전이에요? 세전이라는 것은 세금을 공제했어요? 아직은 안 했어요? 안 했죠.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라는 게 있죠. 영업소득세가 제가 문제를 좀 안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걸 자세히 좀 해드릴게요. 그럼 세전이 돼요? 세후가 돼요? 세후 현금 수지가 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럼 갈게요. 요거 앞에 따서 아까 가유순이라는 거 맞출 수 있겠습니까? 꼭 체크하시고요. 가유순을 맞춰야 되고 그냥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뭘 내냐면 총소득은 아직 경비를 뺐나요? 안 뺐나요? 안 뺐죠. 빼는 것은 따라서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따라서 비비세. 그럼 내가 이렇게 막 비비면 내 살이 빠지죠. 그럼 제가 할게요. 총소득은 아직 경비를 뺐나요? 안 뺐나요? 순소득은 그냥요, 경비를 뺐어요. 근데 순소득은 빚 뺐어? 아직 안 뺐어? 세전이 빚을 뺀 거죠. 세전은 그냥입니까? 아직 세금을 공제 안 했습니까? 세후는 다 공제한 거죠. 그러니까 총소득은 아직 경비조차 빼지 않은 소득을 얘기하고 순소득은 그냥입니까? 경비는 뺐습니까? 세전소득은 빚은 뺐고 세후는 다 뺀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얘가 100원이고 얘가 10원이면은 얘가 90원이 되죠?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얘가 10원이면 얘가 얼마야? 80원이고 10원이면 70원이죠? 밑에 소득이 커요? 위에 소득이 커요? 반드시 클까요? 같을 수도 있을까요? 영업경비는 지출 항목이기 때문에 들어가요. 근데 빚을 안 밀릴 수도 있고 얘가 적자가 날 수도 있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세전보다 반드시 크다? 같을 수도 있다. 세전이 세후보다 반드시 크다? 적자면 같을 수도 있다. 요게 이제 문제가 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나?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영업경비라는 게 있나? 밑에 3번에. 프린트 잘 보라니까. 영업경비. 찾았죠? 그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와 포함되지 않는 게 나오거든요. 자, 일단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래서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포함되는 거와 포함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재산세는 보유가세니까 영업경비에 포함시켜요. 포함시키고 화재보험료 같은 것도 소멸성입니다. 수수료 중개수수하고 전기료 수수료 강력인데 시험 문제는 불포함 항목을 잘 내요. 자, 그럼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공실 및 불량부채는 그냥입니까? 영업경비 전에 빼줬습니까? 빼줬죠. 좀 칠판을 보면서 같이 가세요. 빼줬어 안 빼줬어? 또 빼면 돼 안 돼?
부채 서비스액은 요거 다음에 빼줄 거죠. 그래서 그것도 들어가면 안 돼요. 부채 서비스액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소득세도 그냥입니까? 나중에 빼줄 겁니까?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포함되지가 않겠죠. 그렇죠? 개인은 소득세 내고 법인은 법인세 내죠? 감가상각비는 따라서 건물의 감가. 그럼 건물이 감가됐다는 것은 경비예요? 경비는 아니에요. 회계 처리이지 이건 경비 처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업경비 같은 비품에 대한 경비만 빼줍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자본적 지출은 뭐냐면 우리 건물을 그냥입니까? 증축할 수도 있습니까? 증축하게 되면 더 분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소득을 더 받잖아요. 경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요거 네 가지는 시험이 언제죠? 10월 26일. 하여튼 시험은 잘 알아요. 그럼 하루하루 갈수록 그냥입니까? 공부량이 늘어나야 됩니까? 공부가 감소해야 돼요? 공부가 계속 증가해야 돼요? 공부가 감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공부가 감소하면 된다, 안 된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교수님? 왜요? 수업 시간에는 잘 알겠는데요. 집에 가면서 자꾸 이렇게 떨어뜨린대. 그래서 얼굴 들고 가라 그랬어. 그럼 뭐가 감소하면 안 된다? 뭐가 감소하면 안 돼요? 공부가 감소하면 된다, 포함 안 된다. 이렇게 잡으세요. 공부 감소 안 된다. 체크하셨습니까? 자, 그럼 요걸로 갖고, 아까 제가 9번은 5번이 정답이었죠? 그러면은, 10번은 이따가 해드리고, 1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11번.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아닙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할게요. 자, 1번 갑니다. 자, 따라서 가공기 유용순. 그럼 처음에 나오는 게 유효가 나와야 돼요? 가능총소득이 나와야 돼요. 가능총소득에서 공실불량부채에 대한 충당금을 차감하고 기타 소득을 더한 게 유효죠. 얘기가 다음 넘어가요. 그럼 유효하고 가능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이 불량부채예요. 공실불량부채. 그럼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영업경비에 포함이다, 불포함이다? 불포함이고. 그래요?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했어요.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이 없죠. 그러면 순소득이 세전보다 클 것이다, 같을 것이다, 같을 것이다. 그렇죠? 1년간 수준소득이 그냥요, 적자예요. 그럼 세금을 내요, 안 내요? 그럼 세전이 세후보다 클 것이다, 같을 것이다. 어머, 그럼 5번이 정답이네. 순영업 소득에 산정할 때 그냥이야, 재산세는 영업경비 빼줘야 돼. 근데 순소득은 그냥이다. 소득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영업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죠.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체크하셨죠? 그래서 물론 강사들은 자기가 만든 문제를 다 자랑하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한 3, 4문제 모아놓은 문제예요. 굉장히 염지 벽표 3개 치시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12번은 제가 도우미를 갈 텐데 12번에 현금수지 분석에 순소득이라는 게 있죠. 그죠? 자, 순소득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영순. 그럼 유에서 영업경비를 빼야 돼요. 그럼 제가 해드릴게. 유소득이 지금 1억입니다. 보고 있나요? 그럼 아까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었죠. 그걸 빼고 나머지 걸 더해서 빼주라는 거예요. 공부감소 기억나시죠? 그럼 한번 해보세요. 이건 또 기출문제를 제가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유소득이 지금 얼마예요? 1억.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지워야 되죠. 그 지우고 나머지 것만 더해서 이걸 빼줘서 이 순소득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따라서 공부감소. 공 있어요, 공? 공 없죠? 공부. 부채 있잖아. 서비스, 공부. 감가상각비 있죠? 소득세. 있죠? 그러면 디귿, 미음, 시옷을 다 지우세요. 그럼 이것들은 다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오른쪽에 있는 세 가지를 1억에서 빼줘야 됩니다. 오른쪽에 유지선비가 2,000, 보험료 500, 재산세 100, 따라서 2,600만 원. 그럼 영업경비가 2,6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1억에서 2,600을 빼니까 순소득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7,400만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별표 쳐보세요. 기출문제였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경비를 포함되지 않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빼주라는 뉘앙스였죠. 그래서 제가 업그레이드해서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자, 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3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3, 4월 달에 제가 어떻습니까? 동영상을 보세요. 자, 영업소득세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순대 이감, 세대 원감. 그러면 이자와 감가는 그냥입니까? 공제를 합니까? 공제를 해서 영업소득세를 구하죠? 요거. 지금 박스 보고 계시죠? 요건 이제 제가 3, 4월 달에 했거든요. 계산 문제까지 했으니까 영업소득세 계산은 그 동영상을 좀 보고 가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중간에 보시면 지분복귀액의 계산이라는 게 있나요? 3페이지에. 중간에 지분복귀액의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자, 이건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 자, 보세요. 만약에, 저겁니다. 지금 임대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20억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총투자액이고요. 총투자액이고, 자, 내 돈이 이제 10억이 지분이고요. 지분 투자액이라고 하고, 자, 10억을 빌렸어요. 10억을 저당 투자액, 저당 대부액이라고 한다면, 자, 투자액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냥입니까? 취득해서 임대사업을 합니까? 이게 운영에 대한 현금수지고 처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얻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득이라고 하고 여러 번 나오고요. 처분은 자본이득인데, 자, 지분은 남의 돈이에요. 지분은 내 돈이에요. 그럼 취득 때 들어갔다 나중에 처분 때 들어오죠. 그러면 자, 이 지분복귀액은 따라서 처분 시에 대한 현금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매도 가격, 매도 가액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순서가 비슷해요, 얘랑. 그래서 우리가 지분복귀액은 매각 현금 흐름입니다. 매각의 현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분이 복귀하는 건 처분 시에 대한 현금 수지예요. 지분 복귀 계산. 자, 갑니다. 자, 들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그냥입니까? 매도 가액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럼 25억의 양도 가액이 있죠? 총 매각대금으로 나왔었거든요. 총 매각대금. 자, 그럼 따라보세요.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매도 그냥이에요. 경비부터 내요. 매도 경비라는 게 있나요? 중개수수료 같은 걸 얘기하죠. 매도 경비가 되면, 자, 우리가 순매도액이라는 게 나오죠. 순전한 매도액.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되어 있나요? 아직 상환했어요? 상환을 못했어요? 그러면 저당 잔금을 나중에 빼줘야겠죠? 그리고 세후가 되어 세전이 돼요. 세전 지분복귀액이라는 게 있죠? 지분복귀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냥입니까? 자본이득세입니까? 양도소득세를 얘기합니다. 이거 뭐라고 한다? 양도소득세. 그럼 자본이득세를 빼주는 거죠. 그럼 세전이 됩니까? 세후가 됩니까? 세후 지분복귀액이 되겠죠. 자, 그럼 아까랑 계산 방식이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얘는 아까 총순전후인데 총소득, 순소득, 세전, 세후인데 얘는 따라서 매순전후. 총매각대금이니까 총순전후가 되는데 따라서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자. 자, 그럼 밑에 게 커요? 위에 게 큰 편이에요. 근데 그 반드시 클까요? 같을 수도 있을까요? 같을 수도 있죠. 맞나요? 그러면 자, 요거를 아까 제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은 10번 문제를 옆에다 끼고 같이 한번 컨닝해서 보는데 10번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빨리 푸는 방법은 갈게요. 다음은 부동산 투자 분석을 위한 기간 말 세후 지분 복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순서대로 말해라. 찾았습니까? 자, 그럼 일로 와보세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돼 있죠. 따라서 경비 내고 그럼 그냥이야 매도 경비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럼 매도 경비를 찾아보세요. 몇 번하고 몇 번. 자, 그럼 봐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냥입니까? 마지막은 비비세입니까? 세금이에요. 그럼 맨 마지막에 세금 돼 있는 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크죠. 3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빨리 푸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빼는 거를 갖고 빨리 푸는 자체가 매도 경비에서부터 빼잖아요. 그럼 매도 경비를 찾는 게 빨랐죠. 대답해봐요. 나중에 그냥입니까? 세금입니까? 그러면 정답은 3번이 정답이라는 걸 캐치하실 수 있겠죠. 그 빼는 건 따라서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서우면 그냥요 경비를 내요. 맨 마지막은 세금 내니까 그것만 알았다면 지금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비세를 암기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냥 내요. 경비부터 내요. 그 다음에 빚 갚고 세금 냈죠. 맞습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신고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입니까? 세금을 제일 마지막으로 내려고 합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 거야? 그죠? 세금은 그죠? 그래서 야 국세청에서 요번에 세금을 조사했는데 어떤 체납자가 집에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많대. 막 침대 뒤지니까 막 나오고 체납하는 거 체납. 그럼 세금은 그냥이야 제일 마지막에 내. 마지막에 냈죠. 여러분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했다 하지 말고 나 세금 빨리빨리 내놔. 그죠? 그럼 그렇죠? 그러면 경비부터 내야 돼요. 빚부터 갚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봐봐. 이 전기세지, 전기세. 이거 봐봐요, 이거 전기세. 이게 빚이에요, 이게 경비예요. 한전에 전기세 안 내잖아요. 끊어버려요. 그죠? 근데 빚은요, 한 번 안 갚았다고 그냥 경매 처리합니까? 세 번은 봐줍니까? 그렇죠. 그럼 얘기하세요. 빚부터 갚아요? 뭐부터 내죠?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는 거죠. 얘기해라. 그래서 비비세. 그러면 자, 따라서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그럼 10번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뭐부터 내는 거죠? 경비 내고 마지막에는 세금이죠. 그럼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경비, 빚, 세금이 순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따라서 경은세. 경은 그냥이요, 경비. 빚은 그냥이야, 은행. 이건 세금이라는 거죠. 경은세를 빼준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아예 그냥 비비세로 가라. 그냥 비비세.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알았다면 10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뭐부터 낸다? 경비부터 낸다. 빚 갚고, 세금 낸다가 순서다.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만 쉬세요.